최근 세계 1위인 글로벌 투자 운용사의 최고 경영자는 지금이 일생에 한 번 올 수 있는 채권 투자 기회라고 선언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현저한 둔화세, 연준의 정책 금리 정점 도달 임박, 채권 투자로 단기 자금의 머니 무브 등이 그에 대한 주된 이유였습니다. 한편 금년 들어 AI 열풍으로 빅7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주식시장은 급등세를 보이면서 약세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의 모멘텀을 보여주기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갇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의 시계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따라서 오늘 포커스 네트워크는 역대급 채권 투자 노다지 선언, 연준 정책금리 피크 아웃,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그리고 투자 시계와 투자 전략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네트워크의 우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세계 1위의 글로벌 투자 운용사인 블랙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사진은 뉴욕 맨하튼에 위치한 블랙록 건물의 입구인데요. 회전문 위쪽에 커다란 간판이 보입니다. 2007년부터 블랙록을 이끌고 있는 로버트 카피터 사장은 최근 인베스먼트 뉴스와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보도 기사가 채권으로 노다지, 즉 보낸자를 캘 준비가 되어 있나 라는 헤드라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88년 설립된 블랙록은 금년 1분기 말 관리 자산이, 즉 AUM이 9.1조 달러로서 세계 1위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뱅가드가 7.6조 달러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작년 말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 GDP가 1.7조 달러인데요. 이보다 5배가 넘는 자산을 운영하고 있으니 그 규모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면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도기사의 부제목에서 보듯이 블랙록은 일생에 한 번 역대급 기회를 환호성으로 반기고 있다.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에 대한 중요한 3가지 이유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째, 현재 MMF에 파킹되어 있는 7조 달러의 자금이 채권 펀드로 머니 무브 될 것이고, 둘째, CPI 인플레이션이 3%로 2년여 이래 최저치로 둔화되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으며, 셋째, 높은 채권 수익률의 기관으로 약 80% 채권의 수익률이 4% 이상이며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위에서 3가지 이유에 대한 근거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간단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실리콘밸리 은행 SVB가 뱅크런으로 파산한 이후 지역은행의 불안을 느낀 상당수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하여 MMF 머니마켓 펀드에 파킹시켰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검은색 선이 MMF 잔고, 분홍색 선이 연준의 정책금리의 추이입니다. 맨 오른쪽을 보면 지난 3월 지역은행 위기 이후 MMF가 크게 증가하는 팩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도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아래 그래프의 연준의 데이터 자료에 의하면 금년 1분기 말 MMF 잔액이 약 5조 7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킹되어 있는 자금이 수익률이 매력적인 채권으로 이동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투자시장에서 머니 무브는 그 반대로 높은 수익률을 쫓아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연준의 정책금리 예상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대부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은 앞으로 50bp 인상 가능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여기 꺾은 선이 연준의 점도표에 나타난 정책금리 예상 경로이고요. 막대는 모닝스타의 기대치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연준과 시장 사이에는 괴리가 큽니다. 모닝스타는 금년 중으로 한 차례 25bp 인상 후 내년
2024년 1분기부터 피크 아웃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2025년까지 정책금리가 1.5에서 1.75% 구간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달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고용시장이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 것 등이 불확실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정책금리의 중장기적 방향성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블랙록의 카피토 사장이 언급한 세 번째 이유, 즉 채권 수익률이 귀환했다에 대한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트레저리는 장단기 국채를 발행할 때 채권 발행 시장에 공개 입찰을 하는데요. 그 결과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기 이 문서는 최근 재무부가 입찰한 국채의 낙찰 결과를 보도 자료로 공시한 자료입니다. 누구나 재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국채는 만기에 따라 1년 이내 채권을 빌, 1년 이상 10년 이하를 노트, 20년 이상을 본드로 각각 구분합니다. 왼쪽 상단은 3개월물 빌이 최고 수익률 5.25%에 낙찰되었고요. 오른쪽 상단은 2년물 노트가 4.67%, 왼쪽 하단에 10년물 노트가 3.857%,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20년물 본드가 4.036%에 각각 낙찰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국채의 낙찰 수익률이 3.85에서 5.25% 구간에서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랙록 카피토 사장이 80%의 채권 수익률이 4% 이상이라는 말과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단기채로 시간 이익을 추구하든 중장기채로 자본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든 채권 투자에 매우 매력적인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주식시장으로 잠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는 모건 스탠리가 뉴욕 증시의 S&P 500 지수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S&P 500 지수의 주가 수익률, 즉 PE 레이시오가 13%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말 현재 멀티플이 19.1에 달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인공지능, 즉 AI 관련 매그니피션트 7개 종목이 주가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이에 힘입어 248 거래일 만에 약세장을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75년 이래 가장 긴 약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시장으로 볼 때 S&P 500의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ERP는 오히려 100bp 하락했습니다. 실적의 뒷받침 없이 멀티플만 올라갔기 때문이죠. 이러한 결과는 S&P 500 종목들의 주가가 너무 비싸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S&P 500에 대한 부정적 위험 성향, 리스크 아페타이트가 최근 많이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10% 이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에서 앞으로 한 달 이후 시장에 대한 기대도 비관적이라는 전망이 30% 이상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 근원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하고 상업용 부동산발 금융 시스템 위기 가능성,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등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AI 관련 일부 종목에 편중되지 않고 대세 상승장의 모멘텀을 완전히 굳히기 전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걸림돌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경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정책에 따라 투자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매크로 지표상으로 이 그래프의 왼쪽과 같이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아직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막바지 금리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연준의 긴축 정책도 피크 아웃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하지만 고금리가 오래 유지되는 즉 higher for longer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기간 중 채권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 경기 사이클이 바닥을 찍고 경기 회복으로 턴어라운드 되는 경기 저점이 형성되게 되면 주식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유연한 투자 전략으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와 투자 시기에 따른 투자 전략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 둔화, 연준 긴축 정책의 피크 아웃, 높은 채권 수익률, 그리고 유동 자금, 머니 무브 등으로 역대 최고의 채권 투자 기회가 오고 있다. 둘째,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이 아직 낮고 실적보다 밸류에이션과 멀티플이 높아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장 전망은 아직 보수적이다. 셋째, 따라서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경기 둔화 또는 침체 구간에서 국채 및 우량 채권 투자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경기 회복으로 턴 어라운드 될 때 하이힐드채, 기술 성장주, 또 경기 민감주 등으로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탄력적인 투자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포커스 네트워크는 매번 영상에 방송 전체 대본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신 후 아래 블로그에 접속하면 콘텐츠의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세부 내용에 대한 리뷰가 가능하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